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소재 3대 소재를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그러니까 불화수소,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를 시작으로 이제 규제를 시작했는데, 어찌 보면 정치 보복 이렇게까지 넘어온 건데, 정치 보복, 과거 청산에 대한 보복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점에서 좀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번 짚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는 테마성 움직임이 꺾였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팩트예요. 제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동진세미캠 솔브레인이고 삼성이랑 뗄래야 뗄 수 없다. 삼성에서 직접 투자한 기업이다라고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 일본 소재 관련 전부터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재 기업 중에서 동진세미캠하고 이제 솔브레인 정도는 유심히 보셔라. 여기에 DNF도 있고 많긴 한데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SK머티리얼즈, 후성, 워닝머티리얼즈, SKC 코오롱 PI 등등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 내용 같은 경우 여러분도 지금 다 많이 보셨으니까 일단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개 조금 넘나? 요 정도만 해서 추려가지고 왔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그냥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냥 전체적인 업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에서 국산화 얘기가 나온 게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굴복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7월부터 이 종목들이 강력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산화 관련주가 있고 애국 테마주, 불매운동 관련주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산화 관련주는 추후에 성장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성공하는 종목들은. 그리고 애국 테마주는 그냥 말 그대로 테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국산화 관련주는 성공할 경우에 성장주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네, 애국 테마주는 테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7월에 말씀드릴 때 초에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테마다. 이거는 나중 일이고 갈리는 건 나중 일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테마로 돼 있으니까 막 처음에는 분위기 조성하는 거잖아요. 국산화 성공하기 전이었으니까. 성공하기 전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국산화가 돼 있었는데 이제 테스트를 안 한 거죠. 갑자기 만들어서 테스트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국산화는 돼 있었는데 이제 테스트라던가 이제 대기업과의 이제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근데 일본이 이제 촉매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소재 기업들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 7월부터니까. 이후가는 제가 테마성 움직임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선을 이렇게 이건 기존에 선 그어드렸던 거죠. 기존에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고 이 구간이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는 이거를 한 번에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 시도 나오다가 걸리는지 여기 보시면은 돌파 시도 나오다 걸리죠. 윗골이다가 쪼로록 밀리죠. 그러면은 요런 구간에서 한 번씩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지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저는 실제로도 중간중간에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돌파 시도가 나왔고 거리랑 좋았다. 근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거 유지 잘했는데 다음날 유지 못하고 밀렸죠. 그러면은 13,500원 이탈할 때는 여기 이탈할 때 한번 정리했다가 12,500원 부근에서 매수하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매매의 가장 기본. 매도 언제 하면 됩니까? 라고 기술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알고 요거 다음 강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강의해드릴 내용인데 지지받는 구간에서 여기가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 저항받는 구간이 있죠. 저항받는 구간은 매도가 됩니다. 이 지지와 저항은 가격이 될 수도 제가 가격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요런 분홍색 주황색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이런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추세선이 있습니다. 추세가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종목마다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 강좌를 앞으로 해드리려는 거고, 제가 이 선 긋는 게 다 지지와 저항, 기존에 매물대가 있었던, 기존에 저항받았던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그어드린 거예요. 이 선은 제가 그냥 임의대로 긋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 구간에서 걸렸었구나 하고 선을 긋는 거지 제 임의대로 긋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배우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동질세미캠 같은 경우 이렇게 만원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17,500원에서 한번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걸렸죠. 그럼 여기 매도 구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매도 구간이 되고, 초반에는 테마성이고 그 다음에는 급등이 나왔으니까 쉬어야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제가 달리기 예를 드리는데 400m를 전력 질주를 뛰어요. 저 처음에 100m라고 했다 100m 뛰어도 저는 괜찮은데요 하시는 체력 좋으신 분들이 나와서 400m 이 정도면 힘들죠. 400m를 전력 질주로 뛰어요 우리가. 그럼 다리도 좀 아프고 뻣뻣해지고 근육도 뭉치고, 그리고 이제 심장도 벌렁벌렁 하잖아요. 다시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죠. 휴식이 필요하죠. 내 다리 주물러 주고 마사지도 좀 해주고 다시 뛸 수 있을 동안 경직돼 있으니까. 그리고 심장도 심호흡도 좀 하고 하면서 좀 쉬어주고,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아요. 주가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지금 얼마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9,000원대에서 올라왔잖아요. 18,000. 그러면은 대충 봐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2배가 올라왔어요. 이 2배 올라올 동안 뭐 한 거 있어요? 기업에서 엄청난 실적이 2배 올라오거나 한 거 있어요? 아니죠. 미래에 대해서 가치를 땡겨다 쓴 거잖아요. 당장 좋아졌다기보다는 미래에 국산화 되면은 공장 증설하고 더 많이 쓰일 테니까 땡겨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테마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쉬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잘 쉬고 있어요. 적어도 이제는 나왔죠. 13,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500원 구간을 유지해주는 게 우리 정신건강에 좋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종목을 16,000원, 17,0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높은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말씀드릴 때 샀으면 몰라도 초반에 사서 14,500원에만 팔아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더라도 이렇게 17,000원, 16,000원 후반 이렇게 고점에서 사는 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급등했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해, 급등했을 때 보지 말고 조정받을 때 보세요라고 하죠. 적어도 이 양봉에 내가 아무리 공격적으로 좀 높은 가격이어도 괜찮아 하시는 분도 2분의 1, 절반 정도는 내려온 상황. 그럼 대충 봐도 한 15,000원 중반, 초중반대 정도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거 한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온 상황.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14,000원 중후반 정도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덜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요 양봉 하단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인데, 여기까지 기다리면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혹은 3분의 1 지점 정도 전후가 제일 이제 이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질세미캠 같은 경우 지금 쉬는 구간이고, 13,500원 부근에 있으면 이 구간은 좀 위험한 구간이, 이탈하면은 한번 쭉 다시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위험한 구간, 내려오지 않는 게 좋아요. 14,500원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14,500원 유지가 중요한 구간이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간다 17,500원 돌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요. 아직 위쪽으로 올라간데 횡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지금 횡보 구간이 박스권 구간이에요.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위쪽 올라갈 때 17,500원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비중 조절, 절반을 매도한다든가 3분의 1을 매도한다던가 하고, 돌파하면은 그 부분을 재매수해서 들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동질세미캠은 지금 17,500원 돌파가 중요한 구간에 있고, 14,500원은 가급적이면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개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빠르게 갈게요. 이 동질세미캠만 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황을 설명드린 거니까. 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는 뭐 포토레지스트랑 뭐 브라우스 둘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좀 강력하게 몸매편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어정쩡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 21선, 61선 다 올라타 있고 지금 저항인 21,500원 위쪽에서 지금 형성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1선, 61선 요 교차되는 요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 한 2만원 중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만원 중반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보시면 되고 21,500원 위쪽에 있으면 제일 좋고요. 여기를 그냥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간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위쪽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위에 기존에 걸렸던 구간이 24,500원 구간이죠. 요건 그냥 아예 그어드릴게요. 24,500원 구간이죠. 그럼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독립세미캔처럼 위에 한번 걸린 다음에 내려와서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시장이 좋아지면서 모색하고 있는데 24,500원 걸릴 수 있고 여기 넘어가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뭐 동진세미캠이나 ENF 테크놀로지나 다 기존에 매매 안 하셨던 분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은 뭐 구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뭐 공장을 뭐 3배 증설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테마성으로 7월부터 해서 한번 강력하게 올라왔죠. 거의 2배가 올라왔고 2배 이상이 올라왔네요. 2배 이상이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쉬고 있다. 이게 모양이 안 좋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을 만들고 여기를 밀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단 구간이. 이 하단에 지지받는 구간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데 요 3,800원 구간 요 전후 요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최악의 경우 요 구간을 뭐 더 밑에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밑에까지 보기에는 너무 이제 갭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000원 초중반 뭐 3,300원 이런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까지 보면 갭이 좀 크니까 3,8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 구간은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고 밑에 61선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요 21선 제압할 때 매매하는 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관심 있다면은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기존에 이 그 5,500원 전후 요 구간에서 한번 걸렸으니까 이 구간은 넘어가 줘야 된다. 그럼 5,500원. 아 이거는 너무 높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봐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쪽을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성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4,400원에서 4,500원 사이 이 구간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4,400원에서 4,500원 구간을 먼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한 5,5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차 저항이 될 거고 4,400원, 4,500원 2차 저항이 5,500원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솔브레인은 진짜 제가 뭐 이건 너무 뭐 저점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갖고 장중에 매머드 스탁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장중 특징주에 지금 매머드 스탁 추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넘어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장중 특징주 이렇게 한 번씩 올려드리니까 솔브레인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이게 왜 여기 아래 밀려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날 마이너스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짜 거의 완전 바닥에서 말씀드렸어요. 7월 초에. 그래서 7월날 말씀드리고 동지세미캠이 먼저 갔는데 대장처럼 올라갔는데 매수 못하신 분들 급등한 종목 쫓아가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이 솔브레인을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47,000원 구간에서 8만원을 넘어갔죠. 에게 이건 2배 안 됐는데요. 2배는 안 된 거 맞습니다. 근데 2배 안 됐어도 이게 적은 수익이 아니죠. 8만원 초중반을 갔으면은 적은 수익은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그어드렸던 이 75,000원 이 구간까지만 갔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인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장에서 뭐 50% 수익 내는 게 뭐 쉽습니까? 요즘 장이 아니라 좋은 장에도 50% 수익 내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테마도 아니고 지금 초반에는 테마성 움직임이 나오지만 얘기 나오면은 테마성 움직임이 나오지만 안정화되고 이게 성장성이 확인되면은 테마주에서 성장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2009년에 LG화학이 뭐 2차 전지 배터리 막 수주 나오고 하니까 그때 막 테마주로서 엄청 테마성으로 엄청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진 않는데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주가 됐죠. 근데 이 성장주로 자리 잡지 못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세요. 뭐든지 다 성장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테마로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고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야지 성장주가 되는 거고 자리를 못 잡으면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브레인은 이미 국산화에 성공했대잖아요. 삼성에서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투자한 기업입니다. 동신세미킨, 솔브레인. 얘네는 대표적으로 삼성에서 과거부터 계속 투자한 기업인, 소재 쪽으로 투자하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솔브레인은 사실 LG 디스플레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브레인 앞으로 엄청나게, 특히 LG 같은 경우는 일본에다가 그렇게까지 모든 걸 의존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LG가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기업 운영, 정책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바로 뛰어들었는데, 아이폰하고 같이 경쟁에서 뛰어들었는데, LG는 조금 더 기술력을 더 정확하게 갖추고 나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시장 선점에서는 좀 늦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LG 쪽에서. 대신 스타일러라던가 뭐 아이디어 제품은 엄청 많이 나와요. 심지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없어진 제품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이미 나왔는데 이게 그때는 시대에 맞지 않아서 유행을 못하다 10년 뒤에 유행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기업의 운영은 좀 보수적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판단이 있으실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솔브레인은 LG 디스플레이가 국산화 성공해서 이제 뭐 국내 업체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뭐 강력한 업체죠. 그런 업체 중 하나고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솔브레인은 꾸준히 언급드리는데 이 75,000원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계속 걸리고 있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눈으로도 보이죠. 75,000원만 가면은 귀신같이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75,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막아주던 데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걸 막고 있었잖아요. 넘어가면 여기가 지지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돼요. 이렇게 막아줄 거. 그 다음엔 이탈을 막아줄 거예요. 75,000원이. 75,000만 넘어가면은 솔브레인은 단위가 바뀌는 데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왜냐면 반도체 업황도 이제 올 연말부터 해서 조금 개선되기 시작하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엄청 화랑이 될 가능성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국산화 뭐 이러면은 솔브레인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아닌가.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도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최근에 선반영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레발칠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75,000 넘어가겠지만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뭐 당연히 뭐 이제 뭐 연말까지 99.999 뭐 뽑아낸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SK 머티리얼즈는 요 178,000원 구간 뭐 요런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17만원 중후반 구간에서. 그러니까 먼저 올라왔고 쉬는 거예요. 등산 한번 쭉 한 다음에 야호 한번 하고 여기서 쉬고 있는 거다. 17만원 후반에서.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18만원권에 18만원 초반에 21선 한 달 평균선이 있습니다. 18만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는 순간 거래량까지 이렇게 붙어주면 더 좋고, 안착하는 순간 위쪽으로 다시 한번 달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앞자리가 바뀔 수 있겠죠. 이거는 뭐 10%만 올라가도 앞자리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SK 이 기업적으로 보시면 돼요. 삼성, LG 얘기 말씀드렸는데 SK 머티리얼즈 앞에 SK 들어가죠. SK 하이닉스랑 뭐 뗄래야 뗄 수 없죠. 하이닉스에서 국산화한다? 당연히 SK 머티리얼즈 먼저. 모자란 거는 다른 기업에서 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SK 머티리얼즈의 기술력을 먼저 큰 비중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성 같은 경우도 초반부터 뭐 꾸준히 언급을 들었었는데 12,500원 이 구간이 통곡의 벽인 것 같아요.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다. 그리고 1,500원이라도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1,500원 유지 못했다. 1,500원 유지 못하면 만원 같은 경우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했죠. 후성이 만원에서 뭐 약간의 뭐 지지와 저항을 보이는 거는, 이거는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니까 자연스러운 거지, 만원보다는 이 500원, 이 1,500원 구간이 조금 더 큰 구간이다. 그리고 그 아래는 요 8,500원에서 뭐 요거 8,500원 위쪽 요 구간을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의 저항을 강력하게 받았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넘어가면서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8,500원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 위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1,500원 여기 구간을 돌파해야 되고 12,500원을 돌파해야 된다. 그러면 1차 저항, 2차 저항이 되겠죠.
8,500원은 지지선이 될 거고. 그래서 이 가격대로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후성을 왜 이렇게 12,000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12,000원 위에서 단기간으로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꼭 지키셔야 되는 게, 단기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 있죠.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설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손절가 설정이 제일 중요해요. 급등주 매매할 때 매수하기 전에 손절가부터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셔야 돼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은 아차 하는 순간 쭉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과거에도 위험했지만 요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이제 올라왔잖아요. 상한가가. 그러니까 강세일 때 잘못 매수하면 하루에도 마이너스 40, 50%가 나올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강세 구간에서 매수했더니 하한가로 끝났어. 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손절을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필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1,500원 돌파 1차적으로 돌파해야 되고 12,000원 돌파해야 되고 12,0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한다? 그러면 후성은 뭐 날개 뭐 달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등한 다음에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힘 잘 모으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 번 더 시도했는데 돌파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네 번째에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에 가면 제일 좋겠지만 세 번째에 실패하더라도 네 번째에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요 앞에 요거를 쳐가지고 세 번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번에 돌파할 거고, 요거는 제외하고 이 두 번의 움직임을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두 번의 움직임을 강하게 봤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산을 만들었는데 또 돌파를 못했다? 그럼 네 번째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면은 충분하다. 근데 요거는 아셔야 돼요.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1,500원 위쪽 돌파 시도 나도 이렇게 쪼르륵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1,500원도 돌파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 번째 봉우리 정도는 가볍게 넘어가지고 이 두 번째 봉우리 쪽까지 와줘야 돼요. 그런 움직임. 11,500원까지는 못해도 와줘야 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다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높아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움직임이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중간 점검이니까.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종목을 이 종목이 같이 관심을 받는구나 라고는 생각했는데 이 종목을 주력으로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뭐 솔직하게 하지 이런 건. 왜냐면 시총이 1,000억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1,000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으로 이렇게 크게 보거나 하진 않았는데 기술력은 있고 시장의 주목은 받아도 이거를 주력으로 이렇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거는 매매해야 뭐 3에서 5% 정도 조그만한 비중으로 잠깐 가볍게 잠깐 재미 보는 정도지 주력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투자 관점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의 시총은 있어야죠. 솔브레인 정도 되면 큰 거고 솔브레인 정도 되면 큰 거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 정도면 너무 좀 적은 게 아니겠느냐. 그래도 2,000억 정도 넘어가는 게 좀 좋고 안정적으로 좀 비중을 늘려면 2,000억은 넘어야 뭐 그래도 10% 이상을 늘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4,000억 넘어가면 그래도 꽤 안정적이죠. 이거는 만약에 중장기로 투자했을 때 꽤 큰 수익이 난 다음에 1조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4,000억대만 돼도. 그래서 4,000억 넘어가는 거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거고 2,000억 넘어가면 그래도 좀 양호한 거. 못해도 1,000억은 넘어가야죠. 그래도 시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램테크놀로지는 제가 봐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받은 적은 없는데 일단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21선 넘어가는 거 중요하고요. 지금 그 위에 요 구간이 이제 저항이 보이죠? 요 구간 8,300원 전후 8,200원대에서 8,300원 사이 요 구간이 저항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1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61선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아래도 가격이 있긴 한데 가격보다는 그냥 61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보면 뭐 6,300원이지 뭐 이거 보면 6,200원에서 6,300원 이 구간이죠. 보이는 게 이 구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서 3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위에 보면 그럼 7,300원 한번 볼까? 7,200원 7,300원 그러면 7,200원에서 7,300원도 중간에 의미를 두는 구간이네. 아, 이 종목은 뒷자리 300으로 해가지고 1,000원 단위로 의미를 두는구나. 그럼 위에는 어디겠어요? 그럼 9,200원 9,300원 이런 구간대가
이제 위쪽으로 저항이 될 수 있겠구나. 기존에 봤더니 진짜로 이 구간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돌파 실패한 다음에 밀렸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지지와 저항 나중에 이거 교육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램테크놀로지는 지금 구간에서는 6,300원은 이탈하면은 안 되는 구간이다. 여기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다. 그 다음에 7,300원 넘어가면은 이제 요 구간에 공교롭게도 7,200원 정도의 21선이 있어요. 그럼 7,200-300원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8,200-300원, 그 다음에 9,200-3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이 종목이 만약 9,200-300원 넘어가면 뭐 단위 정도는 바뀌는 걸 볼 수는 있겠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총 낮은 종목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가세요. 예, 이건 제 관점이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시총 낮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들고는 나와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워닝 머티리얼즈도 뭐 초반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뭐 워낙 뭐 기술력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워닝 머티리얼즈 이 종목도 만약에 지금 뭐 27,000원대에서 매수해서 들고 있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솔브레인 동지 세미켄, ENF 테크놀로지, SK 머티리얼즈, 후성, 뭐 이런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이번에 국산화 외에도 국산화가 아니어도 제가 관심 갖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이 종목들은. 그래서 저는 국산화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성장 동력이 하나 추가됐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이 종목들은 원래부터 제가 이제 관심권에 놓고 보는 종목들이에요. 과거부터 계속 매매도 많이 이제 뭐 제안을 드렸었고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하니까 항상 관심 갖는 제 관심 종목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뭐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수렴 과정 거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21선 넘어가는 거 중요하다. 21선 지금 어디에요? 요 구간이죠. 그 25,000원 초반 구간에 있다. 그러면은 그럼 좀 안정적으로 25,500원 넘어가주면 괜찮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는 이것도 61선인데 61선이 지금 뭐 23,000원 중반에 있습니다. 그럼 23,000원 중반부터 24,000원 사이 정도를 설정해 놓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단으로 그러면 23,500원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손절 잡으실 분들은 24,000원을 지지선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 위에 25,500원은 넘어가줘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2,000원 더 올려보면 27,500원 나오죠. 그 위에는. 그러면은 27,500원을 딱 찍어보면은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기존에 고점 형성할 때 저항받던 구간이죠. 이런 굉장히 신기한 로쌤의 지지와 저항 시간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연습하시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워낙 숙달돼 있으니까 보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몇 분 걸릴 수 있어요. 이걸 보는 게. 그러다가 시간을 점점 단축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게 익숙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차트를 자동으로 설정해 놓고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5초마다 그냥 넘어가요. 시간 5초에서 자동 이렇게 하면 5초마다 계속 넘어가요. 그러면서 5초 보고 종목을 뽑아낼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검색기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는 게 좋죠. 이용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뭐 저처럼 5초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한 1분 안에 종목을,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이렇게 쭉 몇 개 나열해 놓고 1분 안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지, 이 종목이 관심 가져야 될 건지 매도해야 될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지, 1분 정도 안에 할 수 있으면은 1분 안에 할 수 있는 이 정도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추석 지나고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9월 안에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즈도 23,500원, 25,500원, 27,500원 이렇게 봐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 잘해가지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SKC 코오롱 PI, 뭐 플로우린 폴리미드 쪽도 뭐 간단히 보면은 기존부터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죠. SKC 코오롱 PI 이슈도 많았고, 그래서 SKC랑 코오롱이라 해가지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꾸 뭐 경쟁자가 등장해 어쩌네 하니까 주가가 잘 못 가고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장 동력을 하나 만들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이건 SK시코롱 PI 같은 경우는 뭐 PI 쪽으로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굳이 제가 뭐 언급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것도 과거에 옛날에 그거 드렸던 건데 아직도 뭐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29,500원에서 32,5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32,500원 위에 여기를 돌파하면 좋아지는 거고 29,500원 구간으로 내려오면은 매매가 가능한. 그러면은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지금 3만원 초반이니까 지금부터 해서 29,500원 뭐 한 뭐 1,000원 차이도 안 나잖아요. 650원 이러니까 여기부터 해서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를 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은 이제 돌입하게 된 거죠. SK시코롱 PI는 참고하시고, 만약에 돌파에 실패한다 26,500원에서만 던져도 나쁘지 않겠죠. 거의 약 10% 정도는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울분을 토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SK시코롱 PI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은 다음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쉬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돌파하면은 한번 이제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는 상승의 시간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거는 돌파한 다음 얘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2,500원은 넘어야 되고 그 위에 35,500원 정도까지 넘어가줘야지 가능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보시면은 단위가 이제 3,000원 단위잖아요. 그러면은 35,500원까지 돌파한다. 여기 넘어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울분을 토해내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거는 일단 32,500원이라도 넘고 나서 생각하자고요. 네. 경인양행 같은 경우도 경인양행 리스트 해가지고 이쪽으로 뭐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관련되신 분들 이제 자꾸 방문하시고 하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좋습니다. 지금 위 구간에서 이렇게 좀 쉬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 잘 보이고 있고, 쉬어가고 이것도 똑같아요. 21선 여기 지금 오늘 건드렸었는데 21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1선이 지금 8,400원 구간에 있죠. 8,400원 전후 되는 요 구간으로 해서 넘어가면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겠구나 하고 관심 종목 넣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게 한 11종목 되죠. 11종목 정도 되니까 요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다. 10종목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한 종목 더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8,400원 그럼 아래로 한 61선 보면 7,700원 정도 되죠. 여기 이탈하면은 61선 이탈하면 한번 정리했다가 추후에 저점에서 다시 사던지 아니면은 회복되면 다시 사던지 하시고 7,700원과 8,400원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00원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을 보시면 되겠죠. 9,000원 뭐 중후반 정도 보시면은 기존에 걸렸던 구간들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봐도 9,700원 전후 요 정도를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 선 그어드리면은 되겠죠. 나중에 한번 보면 되죠.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이고 넘어갈 경우에 가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경인양행 뭐 마지막으로 종목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법한 종목들을 제가 뽑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목이다는 아니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 테마의 중간에 걸쳐 있는 종목이고, 테마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발만 이렇게 금 밟은 종목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금 밟은 종목은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하죠. 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으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11종목인데,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61선을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4,000원 초반까지는 이런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계속 뭐 저항이 있어요. 위쪽으로 보면은 요 구간 정도까지는 와야지 그래도 제대로 된 저항, 4,700원 구간 정도 오면 제대로 된 저항이고, 조금 밑에도 볼 수는 있는데 아래쪽은 뭐 크게 보진 않을게요. 한 4,400원 정도에도 있는데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보고 조금 더 위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한 5,000원 초반 구간에 저항이 하나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 구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0원 초반에 초중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PX 생명과학을 아주 유심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테마성으로는 들어와 있고, 이제 자리를 잡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되겠죠. 이 KPX 생명과학을 뭐 탑픽으로 꼽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됐다, 뭐 제가 맞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원칙이 있을 거고,
기준이 있겠죠. 각자 원칙과 기준은 다 다르고 여러분들이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제가 강의를 올려드린 게 있죠. 앞에 녹색 배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이 종목을 내가 볼 땐 제일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원칙과 기준에 맞는 종목인 거겠죠. 근데 제 원칙과 기준은 KPX 생명과학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뭐 ENF테크놀로지, SK모티리 이런 종목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각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와 뭐 누가 맞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뭐 대단한 사람들인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맞냐 뭐 윌리엄 오닐이 맞느냐 누가 맞느냐라고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이런 방법을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됐건 난 가치주만 해서 배당만 받을래 이런 분이 됐건 결론적으로 모이는 건 수익이란 한 점으로 모이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각자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KPX 생명과학은 이렇게 4,000원 중후반대 한번 그리고 5,000원 초반에서 중반대 한번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위쪽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데이터가 크지 않아요. 뭐 여러 번 두들긴 게 아니잖아요. 딱 2번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5,100원 정도고 여기를 넘어간다면 5,400원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런 구간에서 한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11개나 돼서 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이 국산화 관련주 관심 갖고 있다가 위쪽에서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수익은 수익인데 다시 내려가고 매도를 안 하고 다시 내려와 있어. 혹은 아니면 소폭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했어요. 나는 저렇게 테마성일 때는 관심 없고 내려와서 안정화되면 매매할 거야. 저도 이런 투자 방법에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초반에 매매를 들어간 게 아니면 쉴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뭐 소폭 마이너스는 날 수도 있죠. 소폭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움직임은 이제 슬슬 꺾여가는 것 같고 뭐 갑자기 또 일본 관련된 이슈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건 조금 꺾여가는 흐름인 거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 성장성에다가 무게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국산화에 대해서 앞으로 뭐 개발하고 있다. 그것도 도움은 되는데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테스트 통과했고 개발에 성공했고 요 과정이 다 이제 완료가 된 기업들이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고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추후에 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대응 방법이랑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 진단 받는 거 종목 진단이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메모드 투자 클럽에서 메모드 투자 연구소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게시물에 이 영상에 제목을 탁 터치 한번 하시면은 본문이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데 맨 위에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간단한 상담도 도와드리고 요렇게 종목 포트폴리오 전체 종목 진단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 방법에 대한 개인 관점과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한다면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라고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